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관계 속의 갈등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나온 과거를 보더라도 갈등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는 갈등이 없을까요? 더 많겠죠. 더 많겠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보다는 네. 막연하게 무조건 갈등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렵고 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부끄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당황하죠. 좀 당황스러워요. 네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좀 피하고 싶은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부인하는 경우도 네, 부인하고 있죠. 좀 회피하고 좀 아닌 척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속으로 꾹꾹 견디고 참다가 날 잡는 거죠. 날 잡는 거 잘하는 거죠.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하다가 더 큰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갈등을요 잘만 요리를 한다면 잘 요리하면. 네, 잘 요리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답니다. 그런 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좀 틀어졌다가 예. 그것이 오히려 풀리고 나면 그렇죠. 좀 더 친밀해지게 되는.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라 그러기도 네. 하고. 근데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파국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그렇죠. 건설적으로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요리법. 요리하면 일단 맛이 땡겨요. 땡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맛있게 해야 돼. 네. 길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갈등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요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풀고, 네. 또 갈등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조금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은 나쁜 거다. 그 그렇게 갈등을 생각하죠. 좀 싫어하고 네, 그러다 나쁜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쉽고 이해하기 좋은 정의가 조단이라는 분이 정의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이죠. 네, 굉장히 서로가 좋아요. 차이가 있어요. 네. 이 차이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관심을 네, 관심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편하다. 좀 방해를 경험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아무래도 변화가 필요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갈등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다르다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방해를 경험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양식을 좋아해요. 난 한식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양식, 난 한식 하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나는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하라 그러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차이라는 거는 뭐 폭력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거짓말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요. 네. 사실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는 갈등이 아니라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거는 많은 경우 차이로 인해서 느끼는. 근데 나는 얘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다른 거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편함과 방해를 느끼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다르죠. 똑같지 다 않아요. 독특하게 만들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나쁜 것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다. 갈등이 있는 건. 그렇죠. 다만 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시점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관계가 지속되고 또 발전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기회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갈등은 나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부끄러운 거고 덕이 안 된다. 서로 조금 이렇게 좀 친하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친한 사람과의 갈등은 이건 덕이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갈등은 가까운 사람하고 생겨요. 저는 중국에 있는 13억의 영혼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과 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 보는 사촌 동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네. 친동서와의 관계는 네. 쉽지 않죠. 늘상 비교와 갈등과 오해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멀리 보고 가끔 스치면서 인사하는 목사님이나 집사님하고는 갈등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거기까지 그렇죠. 좋은 분. 그러나 같이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생겨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호 의존 관계, 이 상호 의존 관계는 이렇게 가깝게 맞닿아 있으면서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도가 높을수록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갈등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네네. 이런 우리가 오해는 좀 피하고요. 네. 그럼 갈등의 진실이 뭐냐? 이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은 사실 이제 속으로 내재할 수도 있고 겉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겉으로 표현될 때 이제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우리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왜 그래? 싫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안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막 말을 안 하거나 불순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제 갈등이 막 이제 상황이 그렇죠. 벌어져서.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뭐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관계는 악화되고 파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잘 해석하면 네.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자동차에 가스가 없거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표시에 빨간 신호등이 나오죠. 경고등이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의 표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얘기는 지금은 괜찮지만 요대로 가다가는 기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아니면 문이 열렸는데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빨간 사인을 해석을 하면은 되는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별일 아닌데 갑자기 그래 니네 집안 돈 많고 잘났다. 센데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럴 때 만약에 아내가 아니 내가 언제 잘난 척했어? 내가 언제 우리 집안 돈 많다 그랬어? 없는 게 자랑이야? 맞아 핵심 발언. 근데 그렇게 나오면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거는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던 남편이 그래 니네 집안 잘났다 돈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이 남편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돈 많고 내가 잘난 척을 했나? 아니면은 자기 집안과 좀 비교해서 좀 열등감이 있었나? 좀 불편했나? 라고 메시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풀어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메시지죠. 자, 전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되었는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그 국가 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아이들도 다짐을 하고 엄마도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호야 우리 있지 내일 노는 날인데 물론 중간고사가 있긴 하지만 저기 3시간만 공부하고 그냥 놀까 그랬어요. 저는 제 스타일에는 네. 굉장히 적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3시간만 하고. 네, 3시간만. 알랑 3시간만. 근데 저는 뭐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놀자라는 걸 강조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싶었던 거죠. 네네. 하지만 근데 얘가 갑자기 엄마가 왜 시간을 정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건 안 하건 얘가 정하는 건데 내가 그 일에 관여했구나. 네, 정하고 그쵸, 이렇게 할까? 그쵸. 해보는 거죠. 그것을 또 느꼈고요. 또 하나는 내 성격은 이제 자기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요. 네. 시간표를 정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인데 네. 얘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고 자유롭군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엔 너무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 나는 내가 별로 뭐 일 없이 그냥 잘못했지? 놀자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네. 시기 표현은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때문에 좀 준비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네. 몇 시간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그 아들에게 마치 그 뭔가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네. 무슨 박스를 씌워두는 느낌을 얘가 받았을 수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리법으로 가볼까요, 사모님? 네네. 이제 갈등 요리법을 보면은, 네. 자, 이제 우리가 갈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제가 갈등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파괴적으로 요리하는 방법. 하나는요? 근데 하나는 건설적으로 요리하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지금 이 PD님이 놀라시는 네. 것처럼 솔직히 갈등을 파괴적으로 요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뭐 없죠. 없죠. 이판사판 끝장내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은 지극히 파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반성이 네, 그래서 뭐 반성이라기보다는 네.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선요, 갈등을 파괴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의 특징. 이분들은 일단 소용돌이를 좀 키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네. 개인의 차이였는데 이거를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네. 관점이 어떤 차이가 다를 수 난다.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소용돌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왜 내 말에 동의하지 않냐. 않느냐. 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옳고 그름으로 나오니까. 네. 다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공부는 내가 알아서 시간 정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틀렸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뭘 잘못했어. 너 3시간 하고 놀라는데. 그렇게 이판사판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차이인데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이제 언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가 이전에는 어떻게 해왔었고 네 그러면서 내 말에 동의하기를 강요하고 이제 전쟁 났어요. 전쟁 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사실 언쟁이지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는 대부분 네. 90%의 감정과 10%의 무의미한 언어로 이루어져요. 무의미한 언어. 네네. 요 상태에서 나오는 요 상태는 거죠. 자 싸우는 상태는 그렇죠. 네. 네. 감정 싸움 되죠. 감정이 네. 90%고 네. 10%는 무의미한 말이에요. 정말 나중에 해보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소용돌이가 커지면 자 모든 거를 이제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네. 좋은 점조차도 나쁘게 이제 보게 보는 돼요. 거예요. 점점. 그래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면 다야? 그렇죠. 공부 잘하면 나야. 얼굴 이쁘면 다야? 성격 좋으면 다야? 그래, 헌금 많이 한 다음에. 그래, 헌금 많이 하면 다야? 인격이 돼야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파괴적으로 요리하시는 분의 특징은 별거 사소한 일로 했다가 맞아요. 예, 그걸 굉장히 크게 하면서 과거지사 다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접촉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늦게 퇴근하거나 밥도 나가버리거나. 따로 먹고. 네, 아침 밥도 안 먹고 나가거나 네, 뭐 잠도 따로 자고. 잠을 따로 자거나 네. 이건 좀 여자들이 잘하죠. 그래요? 네, 여자들이 거실에서 잔다, 예방에서 잔다, 기둥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예, 근데 하여간 뭐 따로 자거나, 그리고 만약에 불편한 집사님을 교회에서 본다면 멀리서 보이는데 그냥 내가 다른 다른 길로. 기도실로 싹 들어가거나, 간다든지. 안 보일 수. 예배 안 시간에 보이는 것으로. 11시 예배 대신에 8시 예배 간다든지. 그렇죠. 따로 피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사람을 피하면서 제3자한테 가가지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막 얘기를 설득하는 이제 막 거죠. 하면서. 네, 억울하다 막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피하는 것이 왜 안 좋으냐 하면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은 계속 지금 증폭되는 거예요. 막 오히려 그렇죠. 자꾸 더 키워지는 이제 거죠. 나빠지는 것 같아요. 키워지는 거죠. 네. 요만한 것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판단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강조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한치의 양보도 안 없어요. 하죠.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죽으면 죽었지. 아.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정말 표현은 안 해야 돼요. 정말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군요, 이것도. 무의미하고 상대방의 감정에는 불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실제 이런 것이 아니었어도 네네. 또 그렇게 말을 내뱉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죽으면 죽었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어. 근데 안 죽어. 너 왜 안 죽니? 민망하네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욕을 하거나 그렇죠. 막 무시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네. 또 비난하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파괴적으로 요리하시는 분인데 정리하면은 특징이 소용돌이를 계속 키워요. 별거 아닌 걸로 막 크게 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접촉점을 피하거나 피하고. 아니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내 판단이 옳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파괴적으로 요리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냥 같이 죽자는 거군요. 이게. 네. 그 요리는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네, 거죠.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이름도 같이 파괴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거군요. 네네. 갈등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그쵸. 파괴적으로 갈등을 요리하는 네. 것을 파괴적으로 요리하는 것을. 그 잘못 요리할 때를 부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건설적으로 요리해야죠, 사모님. 네네. 네. 자, 그럼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적으로 요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 나에게 좀 내가. 초점을 두는 기꺼이?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갈등은 이제 쌍방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각자가 인정해야 돼요. 한쪽은 너무 괴로워하는데 한쪽은 뭐가 문제야? 라고 문제야. 대화도 안 하고 피해버려요. 네.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인식해야 서로가 되는 양쪽의 거죠? 문제를 인식해야 네.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 아, 네. 파국은 싫다. 우리 관계가 이전처럼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양쪽이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뭐지? 아, 내가 내가 변해야 될 게 뭐지?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만 있으면 네. 굉장히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건설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서로가 성숙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제 A와 B가 서로 안 좋을 때 중재 네. 역할을 참 많이 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중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무조건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본인이 오해받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많거든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요 세 가지를 먼저 준비시키거나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그 각자의 마음들이 요 상태가 되도록. 그렇죠. 기도하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건설적으로 요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변화시킬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변화하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유학 중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하면서 기숙사에 그 좀 연세가 드셨지만 이제 혼자 되신 그러니까 그 독신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기숙사에서 무슨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해 먹기 힘들어서 네. 일주일에 한 2번씩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 때. 네. 그래서 별명이 너구리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바쁘고 또 그 시간에 일을 하셔서 못 오는 분이 계셨어요. 네. 연세는 저보다 좀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께는 제가 가끔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네. 해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뭐 즐거워하시고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 거죠. 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순진하고 철없는 생각에 그때까지 이제 컸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 계신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 A라고 하면 A가 저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화가 났대요. 왜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그분을 무시했고 못 먹을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전혀 아닌데. 네. 전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분을 무시한 적도 없고 못 먹을 걸 갖다 드린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또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줬어? 말을 이해가 하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분과 한번 내가 직접 대면을 해봐야 돼.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한번 찾아뵙겠다. 네. 뭐 원하시면 우리 집에 오셔도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가 막 웃으면서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냐고 막 그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일단 제가 그분을 A를 무시했다라고 느낀 것은 제가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전화를 하는데 네.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네. 제가 전화를 얘기를 하고 나면 먼저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버릇없다고 느끼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어른 대접 안 해줬다고 그럴 수 느끼시는 있죠.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못 먹을 것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무슨 바자회 같은 걸 하면 그 이민교회는 김치를 잘 담궈요. 그럼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독신 그 신학생들을 모시고 식사한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네. 저에게 김치를 사다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네네. 이게 젊은 사람이 수고한다 그러면서 나눠 먹으라고. 네네. 네. 그럼 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트렁크에다가 김치를 몇 통을 담그는데 거기가 이제 뜨거운 텍사스의 열기에 그리고 그 끝나고 집에 오면은 거의 밤 11시예요. 저희 교회는 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뜨거운 열기에 트렁크에서 부글부글 다 익는 거예요. 밤 11시 오면 그분께 드릴 수가 없어. 네. 그 다음날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신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담글 필요 없이 그걸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난 좋은 의도로 드렸는데. 좋은 의도로 드렸는데 전신김치 좋아하거든. 이거 싫지도 않았어요. 그냥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렸고 그분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충분히 오해란 있을 수 있구나. 너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해하는 다리로 나에게 주어진 그 돌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오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하는 다리로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를 변화하는 자세가 아니라 왜 그랬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해하는 입장에 쓴다면 이거는 굉장히 건설적으로 요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정말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해하려고 한다고 네네. 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 입장보다는 관계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많은 분들이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아서 빨래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희 남편은 양말은 괜찮은데 그 약을 먹으면 약봉지를 까가지고 그대로 둬요. 어떻게 쓰레기통에 안 두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평생 그렇죠. 못 고치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 남편은 도대체 몇 번 말을 알아듣는 그러니까 거야. 전 관계의 목표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평생 이 불편을 감수하자. 그래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가정은 전쟁터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목표,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의 목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목표.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과감히 버리고 그 목표를 선택할 때 관계는 굉장히 건설적으로 요리되어지는 그러네요. 거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관계가 목표이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니까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갈등 요리법입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요. 네네.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물론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갈등을 대처하고 갈등을 요리할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실생활에 작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또 성숙시켜주고 관계도 발전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